잠 없이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분석 능력을 약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잠을 자지 않은 채 3일이 지나면 사람은 짜증을 느낄 수 있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일주일간 잠을 못 자면 몸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현실과 상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1964년 1월 한 젊은이가 11일 이상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도 그의 상태는 아주 괜찮았어요. 이 시간이 사람이 잠을 자지 않았던 가장 긴 시간이에요. 이 사건은 심지어 기네스북에도 기록되었어요. 또한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 구조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해줬죠. 이 실험은 1963년 12월 말에 시작되었어요. 17세 랜디 가드너와 그의 친구인 학생들 2명이서 학교 과학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은 수면 실험을 해보기로 빠르게 결심했죠.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래 깨어있으면서 이전 기록을 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60시간 연속해서 일하던 DJ의 기록이 최대 시간이었거든요. 거의 꼬박 11일이었죠. DJ는 시끄러운 음악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깨어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랜디의 경우엔 특히 밤에 바쁘게 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불면증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자신들에겐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적절한 장비가 없다는 걸 금방 깨달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면 부족이 농구 기술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랜디는 활동적으로 지내기로 했고 친구는 랜디가 깨어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해봤죠. 처음엔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친구는 랜디의 몸의 가장 작은 변화까지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썼어요. 첫 이틀은 랜디에게 꽤 쉬웠어요. 그는 계속 서 있었고 잠자리에 들지 않았죠. 랜디는 즐거운 흥분감을 느꼈고 재미있게 놀았고 운동도 했어요. 그 시간 내내 친구는 일기에 메모를 했죠. 하지만 셋째 날 친구는 벽에 기대어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메모를 적다가 졸아버린 거였어요. 다행히도 랜디는 깨어있을 수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추가적인 도움 없이는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걸 재빨리 깨달았죠. 그들은 세 번째 친구를 불렀고 샌디에이고 신문에 기사를 썼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디멘트가 그 기사를 보고 이 실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당시 디멘트는 아마도 세계에서 수면 현상을 연구한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즉시 여행 가방을 싸서 랜디를 방문하러 갔어요. 그렇게 해서 총 4명이 실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들은 랜디의 미각, 청각, 후각을 시험했어요. 3일 후에 그의 인지 능력과 감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랜디는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그는 집 주위를 걸어다녔고 감귤류 과일을 발견했죠. 귤과 오렌지의 냄새가 그 불쾌한 느낌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한 번에 한 명씩만 잤어요. 절대 랜디가 지루해지지 않게 했었죠. 만약 랜디가 잠시라도 눈을 감는다면 잠이 순식간에 랜디를 집어삼키게 될 테니까요. 어느 날 그들은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농구를 했고 다음 날은 볼링을 치러 갔어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밤에는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랜디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지루하고 어려웠죠. 놀랍게도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을 보낸 후에도 랜디는 농구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어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했었죠. 또한 그의 연설은 분명하고 논리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이 무렵 미국의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 실험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랜디는 유명인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게 랜디가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이 실험을 관찰하러 왔어요. 수학 문제 풀이의 도움으로 그들은 랜디의 지적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랜디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거든요. 연구원들은 랜디의 뇌를 스캔했고 그 활동을 기록했어요. 결국 실험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면 랜디는 이전 기록을 깰 수 있을 거예요. 거의 11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랜디의 뇌가 잠자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 위해 특별한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1964년 1월 8일 새벽 2시에 드디어 기록을 깼습니다. 랜디는 26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죠. 마침내 랜디는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원들은 랜디의 뇌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머리에 전극을 부착했어요. 랜디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잠이 8시간, 10시간 지속되었죠. 랜디는
15시간째 잠을 잘 때 겨우 깨어났다가 그냥 학교에 갔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이 힘든 실험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랜디는 전과 같이 공부를 계속했고 농구를 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는 동안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시간 내내 랜디의 뇌는 계속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의 뇌의 다른 부분들이 하나씩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랜디가 농구를 할 땐 분석 능력이 떨어졌었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반응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가 꺼졌었어요. 다시 말해서 뇌의 한 부분이 잠을 잠시 잤다가 일어났다가 뇌의 다른 부분이 낮잠을 자고 했던 거예요. 랜디가 하루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에 인간의 뇌는 이미 수면 부족을 경험했고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부분적인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랜디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깨어있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기록을 깨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실험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어요. 그들은 환각을 보고 불과 몇 분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고도 못하고 심지어 극도로 불친절한 행동을 보이는 지경까지 갔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수면 부족은 불안과 나쁜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집에서조차 끄지 않은 오븐이나 다리미에 대해 잊어버릴 수 있고요. 가장 안 좋을 때 잠들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유니콘을 보고 결과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대로 뒤쫓을 수도 있어요. 배고프다는 감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많이 먹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위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런 실험은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네스북은 사람들이 랜디의 기록을 깨기 위해 도전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 기록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랜디가 인터뷰에 응했어요. 랜디는 실험 후에 오랜 시간 동안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인정했어요. 몇 년 동안 이 문제와 씨름해 왔었죠. 그러다가 정상적인 수면 일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랜디는 잠들 수 있었지만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잘 수 없었어요. 자연은 우리 인체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몸은 생존 모드를 활성화시키죠. 지방세포나 근육 조직으로부터 먹을 걸 빼앗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시작돼요. 사람은 음식 없이 몇 주 동안 살 수 있고 물 없이 며칠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음식과 물을 얻자마자 몸은 회복됩니다. 지구력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뛰었어요. 우리의 심장은 엄청난 부담을 견뎌내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사람들은 진화 전체 역사에서 수면 부족에 직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뇌는 오랜 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엔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뇌의 진화가 지금 당장 시작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수면 부족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소셜 네트워크, 파티, TV쇼, 피곤한 사무 업무, 잦은 비행, 이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뇌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과거엔 사람들은 매머드를 사냥하고 동굴로 돌아와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죠. 지금은 힘든 근무일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서핑하고 훨씬 스스로를 더 피곤하게 만들죠. 그래서 좋은 수면 스케줄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